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우리 경제의 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이 꽉 막힌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오늘은 거시경제학의 바이블, 불랑샤 교수의 책을 통해서 이 무서운 시나리오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이 정말 꿈에 그리던 집을 사려고 아니면 기가 막힌 사업 아이템이 있어서 대출을 받으려고 은행에 갔다고 쳐요. 그런데 은행을 못 믿겠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할 거냐면요. 먼저 ISLM이라는 아주 유명한 경제학 도구를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걸로 금융위기라는 괴물이 어떻게 우리 경제를 무너뜨리는지, 또 중앙은행이라는 영웅이 어떻게 맞서 싸우는지, 근데 왜 때로는 힘을 못 쓰는지 그 과정을 차근차근 따라가 볼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 보죠.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그 ISLM 모형, 이걸 현실에 맞게 조금 손보는 작업부터 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배우는 경제 모형은요, 금리는 그냥 하나라고 봐요. 이건 뭐랄까, 일기예보에서 그냥 오늘 전국 맑음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서울은 쨍쨍해도 제주도엔 비가 올 수 있잖아요? 그쵸, 바로 그겁니다. 이 확장된 모형은 중앙은행이 정하는 정책금리랑 실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나 기업이 돈 빌릴 때 내는 대출금리를 딱 구분해줘요. 그리고 이 둘 사이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변수가 바로 저기 보이는 X라는 녀석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모형의 새로운 핵심 멤버죠. 이 변수 X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R은 정책금리, 이건 중앙은행이 경제를 조절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뉴스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인하했습니다 할 때 말하는 바로 그 금리입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우리 경제 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금리는 바로 이 차입금리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돈 빌릴 때 적용 갚는 금리죠. 딱 보니까 어때요? 정책금리 아래다가 뭔가 X라는 게 슬쩍 더해져 있죠? 네, 바로 이 X가 오늘 강의의 주인공, 위험 프리미엄입니다. 이걸 좀 쉽게 비유하자면 금융 시스템 전체에 퍼진 공포지수 같은 거예요. 은행들이 이 사람한테 돈 빌려줬다가 떼이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X값은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모든 금융위기의 시작점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공포지수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우리 경제 전체에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는지 그래프를 보면서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그래프에 보이는 A점, 여기가 바로 우리 경제의 아주 평화로운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산도 잘 되고 시장도 안정적이고 뭐랄까 폭풍전야의 고요함 같은 거죠.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건이 빵 터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큰 은행이 부실하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해요. 그럼 금융기관들이 갑자기 몸을 사리기 시작하겠죠? 대출에 대한 위험을 훨씬 더 크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순간 위험 프리미엄 X가 수직으로 상승합니다. 자, 이제부터 도미노가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X가 치솟으니까 실제 대출금리가 확 뛰어오르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업들은 아이고 이 금리에 무슨 투자를 해 하면서 공장 짓는 계획을 다 취소하고 우리 같은 개인들은 차는 나중에 사자 하면서 지갑을 닫아버립니다. 이렇게 모두가 돈을 안 쓰니까 경제 전체의 수요를 나타내는 IS 곡선이 저렇게 왼쪽으로 휙 하고 이동해버리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경제 전체가 A'이라는 이 새롭고 아주 우울한 균형점으로 옮겨가게 돼요. 생산과 소득이 Y에서 Y'으로 뚝 떨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본격적인 경기 침체가 시작된 겁니다. 자, 이렇게 경제가 꽁꽁 얼어붙는 상황에서 과연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손 놓고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이때 중앙은행이 구원투수로 등판합니다. 바로 금리 인하라는 아주 강력한 난방기를 트는 거예요. 정책금리 R을 확 낮춰서 저 무섭게 올라간 위험 프리미엄 X 때문에 높아진 대출 금리의 부담을 어떻게든 덜어주려는 거죠. 얼어붙은 투자와 소비 심리를 녹이려는 필사적인 노력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진짜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금리를 더 내리고 싶은데 내릴 금리가 없다면요? 정책 금리가 이미 바닥, 그러니까 거의 0%에 가까운 상태라면 어떡하죠? 이게 바로 2008년 금융위기 때 전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이 밤잠을 설쳤던 바로 그 질문입니다. 이게 바로 정책 당국이 마주한 거대한 벽, 제로금리 하한의 딜레마입니다. 이상적으로는 간단해요. 위험 프리미엄 X가 3%포인트 올랐다? 그럼 정책 금리 R을 3%포인트 내리면 상쇄되겠죠? 문제는 R이 이미 0%라면 더 내릴 곳이 없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쓸 수 있는 총알이 다 떨어진 상황인 거죠. 중앙은행을 완전히 무력하게 만드는 정말 무서운 한계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보고 이 이론이 단순히 교과서 속 글자가 아니라 우리 현실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금융 시스템의 공포지수, 즉 위험 프리미엄이 오르는 게 경기 침체의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것. 둘째, 이 위험 프리미엄이 오르면 IS 곡선이 왼쪽으로 가서 생산이 줄어든다는 것. 셋째, 중앙은행은 금리를 낮춰서 이걸 막으려고 하지만 마지막으로 넷째, 금리가 이미 0에 가까우면 제로금리 하한이라는 벽에 막혀서 전통적인 통화정책은 힘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이 네 가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 이게 그냥 상상 속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2008년에 전 세계를 강타했던 글로벌 금융위기.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운 메커니즘이 현실에서 얼마나 끔찍하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완벽한 사례예요.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해지면서 위험 프리미엄 X가 말 그대로 폭발했고 그 여파로 전 세계 경제가 아주 깊고 어두운 침체의 늪에 빠져버렸던 거죠. 자, 이 모든 논의는 결국 우리에게 하나의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제로금리 하한이라는 한계가 명확한 상황에서 만약 또 다른 금융위기가 우리를 덮친다면 우리는 어떤 새로운 무기를 준비해야 할까요? 전통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